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깥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회 연속으로 올렸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보다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훈풍으로 불어오면서 코스닥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사자세가 1조 원 넘게 들어서면서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죠. ARM이 미국의 나스닥에 처음으로 상장하면서 24%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STX 그린 로직스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인적 분할 이슈와 함께 주가의 탄력을 좀 받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대동기어가 농기계 로봇을 만든다는 소식에 함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유가가 보복 행진을 하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많아지는 흐름입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속 어떻게 우리가 좀 시장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만큼은 이분을 STX의 남자 그리고 대동의 남자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이제 평경장처럼 멋진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좀 돈 한번 크게 한번 쓸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리처럼 멋진 또 선수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어떤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계좌의 선순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손실이 난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큰 한방이 아니라 크든 작든 매일 꾸준히 수익을 챙기면서 천천히 우상향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일 꾸준히 수익 보는 어떤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월천 트레이더에 대한 목표를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제가 운영하는 이 노란톡방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매월 꾸준히 월천 트레이더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도 많이 해보시고 또 인사이트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5일 금요일인데요. 이제 코스피는 1.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05% 보합 마감했고요.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11조 7천억을 기록했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과 같은 2차 전지 섹터 내 수급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쨌든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9조 4천억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 추세거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그룹주들의 약세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제 오후장 들어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가 이제 장중에 뭐 1.6%에서 2%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대동기업 종목이 이제 농기계 자율주행 업계 최초 3단계 통과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업 허가 기대감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어떤 테마나 섹터의 이제 흐름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네, 그룹주라는 키워드를 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 초반에 STX 그룹주 키워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그룹의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 이런 그룹주라는 어떤 큰 테마를 형성이 되면서 시간 단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뭐 그룹주 내에서 어떤 대장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후발주, 이등주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나도 다음 주 대응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먼저 QR코드 통한 입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네모박스 작게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화면에다가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7777774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수익률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 선수인데요. 이 비만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STX와 대동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선수가 과연 오늘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또 STX 종목을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강조를 했었잖아요. 무조건 저는 금요일 시초가 밑으로 계속해서 모든 물량들을 깔아두고 대기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약 30% 정도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을 제가 8월 23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거래 정지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거래 정지라는 어떤 호재에 대한 일정.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이제 뭐 감자나 아니면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다라고 하면 악재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TX 종목을 8월 23일 날부터 공략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대동이죠. 이 종목이 이제 수요일 방송, 이번 주 수요일 방송 이제 올림픽 종목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3.37% 정도가량 수익권을 여러분들께 또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12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량 되더라고요. 이 회사 시총이 4천억이 넘잖아요. 100억 정도면은 뭐 그냥 조금 눌렸다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 DX인데요. 이 종목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8월 31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약 34.16% 또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또 리뷰해 보게 되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STX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ST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 음봉에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제 이 음봉 이후에 이제 그날 당일날만 해도 이제 수익을 한 8% 정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시 이 저점에서 다시 들어갔어요. 저점에서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날이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네, 15일 정도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정지를 당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15일 정도면 저는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기 때문에 사실 뭐 한 200~300%는 기본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래 정지는 피하고 나서 오늘 공략을 이제 시초가부터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STX를 이제 9월 15일 장중 매매 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봉 차트예요, STX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3, -6, -9%에서 다 분할 매수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 10초 만에 떨어졌어요. 네, 1차 VI가 하락 VI죠. 1차 하락 VI가 10초 만에 이제 걸려가지고 많이들 못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 VI 풀리면은 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 구간이 이제 시초가, 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아마 10% 구간일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다 샀습니다. 다 사가지고, 자, 보시면은 네, 10분 기다리니까 어떻게 되죠? 네, 플러스 만약에 뭐 하락 VI 시가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10분 만에 33% 정도까지 수익권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근데 뭐 33%까지 다 드시라고 안 하죠. 저는 시세의 절반만 가져가셔도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그다음에 이제 동략을 또 했습니다. 눌림목에서 이 종목을 상한가를 가면은 이제 상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에서 5% 정도만 챙겨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구간이 약 5% 구간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2번 정도, 3번 정도가량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했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쭉 갔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또 갭을 먹는 전략으로 이제 했을 텐데 폭락을 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2번의 거래에서 나름 괜찮은 수익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은 수익을 냈다. 오늘 한 종목 했어요. 이 종목 하나 해가지고 수익 꽤나 많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늘도 좀 핫했던 대동입니다. 대동 그룹으로 움직였어요. 네, 사실 이제 대동 두 번째 오늘 상가 간 종목이 뭐였죠? 네, 그 종목도 사실 어제가 타점이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네, 저도. 네, 어쨌든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이렇게 이 거래 만에 한 23.37% 매수가 대비해서 올라갔고요. 이 음봉에 잡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괜찮은 수익 여러분들께 드렸다. 이 거래 만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주도 섹터였죠. 이 종목 대동 그룹주가 저도 이 주도 섹터로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핵심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실적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실적이 이 회사가 4천억인데 시가총액이 4천억에서 5천억에서 노는 아이인데 지금 실적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6천억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약 933억이니까 약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 그렇지만 농기계였으니까 저평가당할 수밖에 없죠. 실적이 좋아도 성장성이 없는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회사가 이제 로봇이라는 어떤 키워드, 그리고 AI라는 키워드를 달았을 때 어마무시하게 멋진 종목으로 이제 탈바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핵심 키워드는 업계 최초 자율주행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자율주행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잘 눈여겨보셔라. 아마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네이버 정토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유튜버들이나 봤을 때 자율주행이라고 언급하는 회사는 그런 뭐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대동이 이제 포스코와 임무수행 로봇 개발, 포스코라는 키워드를 달았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 포스코랑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삼성이지만 AI 로봇 기업, 네, 이겁니다. 삼성, 포스코, 그다음에 업계 최초 자율주행. 네,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짚어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멋지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16,500원에서는 그냥 겁먹지 말고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한 이 구간에서 약 한 8~9% 수익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대동 무섭게
무서워할 자리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수익이 똑같이 나죠. 네, 또 나고 또 이후에 또 이제 18,800원이 이제 어제 고가인데 그 구간에서 또 팔아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추가로 갔죠. 네, 근데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종목을 굉장히 자신 있게 또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보기 좋았는데 어쨌든 뭐 수익이 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 DX 종목을 잠깐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거의 매일 공략하다시피 했고 최근에는 좀 공략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공략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략했었고 이날도 제가 종가 베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뭐 한 15% 정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로 34.16%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제가 다 매매를 했는데 이때 방송 출연이 돼가지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이제 이 2개 이상의 음봉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하거든요. 이게 고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종목을 찔러버렸죠. 제가 얘기하니까 또 상승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포스코 DX도 아주 멋지게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를 굉장히 좀 잘했어요. 많은 종목을 매매했고 한 종목은 손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플러스 한 8%에서 9% 수익이 난 상태였는데 거기서 불타기를 좀 세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다음날 폭락이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눈물에 손절을 했는데 그 외에 한 열 몇 종목은 다 수익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매를 했었고요. 네, 이 종목도 올림픽 종목이죠.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올림픽 종목이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월 14일, 15일 어제죠. 어제랑 오늘 5분봉 매매 차트라고 5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 구간에서 모았습니다. 한 54만 원 구간, 55만 원 구간, 뭐 53만 원 구간에서 편하게 사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오늘 어떻게 되죠? 오늘 포스코홀딩스 장중에 저한테 한 9%까지 수익 줬습니다. 이 큰 대형주가 하루 만에 9% 정도 수익을 또 줬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한 건 아니니까 어제 이제 사 들어갔다라고 했죠. 어제 제가 엊그저께 제가 산 기업들이 뭐라고 했죠?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이제 눌렸을 때 잡았던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랑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하나가 또 대동이었죠. 세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밑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또 수익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제가 이제 두산이라는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3분목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구간에서 상따로 들어갔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상따로 들어갔었는데 상을 잠갔어요. 근데 풀렸어요. 그래서 아마 풀렸을 때는 보통 이제 매도하는 게 맞죠. 상한가를 빨리 잠그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한가를 잠갔다라는 거는 한 번 잠갔다라는 거는 그래도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전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가 베팅을 다시 합니다. 종가 베팅을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또 다음 날 11%까지 수익권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11%를 뭐 다 먹어라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한 여기서 한 5에서 7%, 뭐 8% 먹었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큰 대형주 안에서도 포스코홀딩스, 두산 다 큰 대형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종가 베팅 1박 2일 매매를 해가지고 뭐 10% 가까운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세스바이오를 또 장중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 이 기업은 이제 9월 13일 1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형적인 이제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상승, 눌림,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눌릴 때 모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또 한 20분 기다리면은 또 10%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이번 주 다 매매한 종목들이고요. 뭐 더 많습니다, 사실. 매매한 건 많은데 그냥 조금 제가 어떤 깔끔하게 좀 매매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좀 바로바로 당일 뭔가 대응 잡고 그다음에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저와 함께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달권 선수들 흐름 짚어봤습니다. STX부터 대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 대형주 안에서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수급주에서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형주에서 이제 수급 매매를 한다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량이 많이 나와도 잘 안 움직여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강한 어떤 재료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또 수급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이 나중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데 뭐 일주일 전이든 아니면은 뭐 2달 전이든 여러분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가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갈 때 잡죠. 이게 아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3요소예요. 네, 재료, 수급 차트인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의 변화에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이제 저는 공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었고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저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한 100번이 넘게 공략을 했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얼마만큼 좋은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이 많이 터지면은 이 종목이 시장에서는 A급이라고 쳐주고 있구나. 아니면은 B급으로 쳐주는구나. C급으로 쳐주는가. 그거를 수급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세 번째는 차트인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타점을 잡기 위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어떻게 종목 선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아침마다 7시 반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이 섹터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2차 전지가 강세일 때는 2차 전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AI가 강세일 때는 AI를 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와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장이 끝난 다음에는 주도주 랭킹을 여러분들한테 다 노란톡방 안에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런 식으로 20등까지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한 1등에서 5등 정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다가 이 기법 안에 들어왔을 때만 거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 38광땡 기법의 핵심은요, 결국에 그냥 사놓고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사놓고 뭐 한 달 기다리고 뭐 2달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하면은 뭐 5분에서 뭐 10분 이럴 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때 매매를 할 거냐? 저는 1분봉에서 아니면 3분봉에서 38선 위에서 형성 시에 매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38선이 무엇이냐? 피보나치 레벨의 38.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38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YSL 밴드 같은 경우에 제 앞글자,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든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추세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가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우상향할 때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 거래 대금이 몇 번을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놨어요. 영상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결국에 어떤 타점에 들어갈 거냐.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에서 저는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예시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8월 21일 매매고요. 오늘 뭐 STX 공략을 잘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기백으로 잡는 거고요. 네,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잡았던 거고 평소에는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네, 38선 위에 이 빨간 선 위에 이제 형성이 됐을 때만 매수하고 아마 이때도 한 3%, 5% 이상 수익을 줬을 거고 종가 베팅을 또 여기서 모아가서 다음 날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몇 분 뒤에 한 15분 뒤에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보면 갭이 한 10% 떠가지고 21% 정도 수익을 줘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것도 38광땡 기법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9월 5일에서 9월 7일 루닛이라는 종목의 3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법을 보시면은 자, 이 YSL 밴드가 우상향하고 있죠. 네, 파란색 밴드 하단 밴드랑 상단 밴드 빨간색 밴드가 우상향하고 있고 자, 이 빨간색은 무엇이냐? 38선이에요. 38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자, 보시면은 자, 거래 대금은 어떻게 됐죠? 빨간색이 40억 이상이
터졌을 때만 나오는 이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다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생각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38선 위에서 형성이 된 상승 장악형 캔들 아마 여기서 이제 신호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또 이제 상승을 하죠. 네, 쭉 한 10에서 15% 올랐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눌렸을 때 또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잠굽니다. 또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도 여기서 또 신호가 나와요. 그럼 상한가 잠궜고 그러면 하루에만 3번 정도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갭이 뜹니다. 자, 갭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되죠? 38선 아래 있잖아요, 주가가. 이럴 때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주가를. 38선 위에 올라탈 때까지 보셔야 돼요. 자, 우상향하고 하단 밴드 우상향하고 상단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빨간색 그 38선 위에 있고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 뜨죠? 네, 거래 대금 좋습니다. 아침에 네, 또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자, 이 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핵심이거든요. 돈의 흐름이 루닛이라는 종목에 들어오는지 STX라는 종목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제 뭐 서남처럼 신성델타처럼 뭐 이런 초전도 테마로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 분단이나 아니면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기법만 믿고 그냥 질러 그러면은 손실 봐요. 그래서 항상 이 돈의 흐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은 이 섹터에서 이 섹터로 돈이 넘어가고 이 종목에서 이 종목으로 넘어가네요. 이런 걸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는 이제 신성델타테크의 차트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세 번째는 알테오젠이에요. 자,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 보세요. 이 신성델타가 가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가 이쁘잖아요. 이쁜데 주가가 눌려요. 왜 그러냐면 신성델타로 돈이 다 몰리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솔트록스가 못 갔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가죠. 왜 가요? 네, 신성델타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횡보를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간단 말이에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데 고점을 찍고 내려가죠. 자, 그러니까 누가 가요? 알테오젠이 가죠.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단기 매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차트가 이뻐서 아니면 뭐 수급이 좋아서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돈의 흐름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 그리고 이 38광땡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꼭 입장하시고 네, QR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신청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8광땡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인 기법에 대한 강의 영상 USB로 주신다고 합니다. USB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아침마다 수익이 있는 또 돈이 몰리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을 4번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이 돈의 흐름이 몰리는 섹터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우리가 빅매치 포인트로 좀 눈여겨봤어야 될 쪽은 어떤 쪽일까요? 네,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룹이란 키워드를 달고 있는 게 오늘의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어떤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그러면은 STX라는 종목이 되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에너지 원자재 수출 그리고 기계 엔진, 해운, 물류 이런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무역 상사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STX와 오늘 STX 그린 로지스가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자, S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로지스랑 인적 분할을 마무리하면서 종합 3사 이제 부문과 물류 해운 부문으로 이제 사업 구조가 재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업의 핵심은 STX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니켈과 리튬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완전한 체제 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STX고, 그 물류, 그러니까 해운 이런 약간 돈 안 되는 쪽은 이제 그린 로지스죠.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의외성이 있죠. 그린 로지스를 상한가를 보내버리고 STX 같은 경우는 폭락을 시켜버렸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주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그린 로지스가 좀 작다 보니까 쉽게 좀 상황을 좀 빠르게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STX 보면은 오늘
시총이 한 1조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STX가 니켈 사업 가속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지역 니켈 광산 지분의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또 한번 체결을 8월 달에 했었죠. 네, 같은 시간에 어떤 니켈 관련주로 해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승해주면서 장중에 투심이 살아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속 매수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 상한가에 이제 찍으려 그랬는데 상한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기회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특별한 재료가 이제 필요하냐라기보다는 저는 이 STX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 테마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수화학이나 아니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전고체 부분을 떼어냈던 이력, 그러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이 인적 분할되고 또 관련해서 급등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TX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자신 있게 아침부터 시초가가 갭이 뭐 높게만 안 뜨면은 사실 저는 한 10% 밑에만 뜬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분할로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갭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신 있게 매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봉보다는 60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60분봉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냐면은 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이 이제 이 파란 선이 무슨 선이냐? 보통 이제 50일 EMA 선이라고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 그 단순 이동 평균선이 아니고 지수 이동 평균선인데 보통 이제 강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뭐 살짝만 깨든지 아니면은 이 구간 위에서 이제 주가가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해준 다음에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진입 기회를 찾아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STX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이 회사도 결국에는 핵심은 원래 기존에 있던 어떤 농기계 제조 판매하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는 로봇 기업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었죠. 네, 삼성이 있지만 AI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한 대동, 삼성 지분 취득 이후에 승승장구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로봇 이런 사업의 핵심 역량을 높일 AI 플랫폼 사업부랑 그다음에 미래기술실을 신설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랑 손을 잡은 이제 대동인데, 이게 이제 다음 해까지 원격 조정되는 로봇을 만들어서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말에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를 공개하고 있고요. 그게 AI 기술이 또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핵심이 이제 농기계였지만 지금은 뭐 삼성, 포스코, 로봇,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농기계에서 투톱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이제 대동이랑 TYM이거든요. 근데 TYM이 원래 작년만 해도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 TYM보다는 이 로봇 기술이 대동이 앞서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좀 주가 퍼포먼스에서도 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은 농기계 기업에서 로봇 시장 본격 진출로 인해서 신규 성장 모멘텀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고가를 한번 이제 재차 테스트를 했었죠.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덮어주는 어떤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실적은 완벽한 기업이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같은 이제 시가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유진기업이랑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죠. 유진기업은 시총은 이 기업이랑 좀 더 높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적이 나오지 않지만 이 기업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핫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고,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대동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해드렸었죠. 제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를 안 하고 대동이라는 종목을 매매하고 있죠. 그거는 아무래도 좀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갈 때 팍팍팍 갔잖아요. 뭐 조정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지 라인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보다 지지 라인이 좀 더 명확하다 보니까 신규 매수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판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동 흐름 같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앞서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STX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 STX 그리고 포스코와 손잡은 대동에 대해서 전략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나도 함께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바로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에는 결국에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갔던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약세를 보인 이유는 에코프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아직까지 저점을 찍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쪽은 그래도 이 정도면 저점이 나오겠는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이제 뭐 에코프로를 사지 않고 포스코 홀딩스를 잡았던 이유가 이 정도면은 저점이 나올 법한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 트레이더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랑 그제랑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프로그램 매수가 500억씩 들어왔어요. 양일 약 1000억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1000억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팔긴 했죠. 500억 정도 팔긴 했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차트였다. 아니면 모멘텀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저점 공략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글로벌 2차 전지 이제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게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에서 7월 달이었죠. 네, 포스코 그룹이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완전한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전체 투자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할 투자를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62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포스코 그룹은 양극재나 음극재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릴 거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중국으로부터의 수요 이전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리튬 광산이 약 뭐 그 가치로만 따지면 2,000조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한테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호재가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지 못했다. 그게 만약에 에코프로가 저점을 찍었을 때는 그게 이제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데가 어디였죠? 네. 이 구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고요. 이 구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특징을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죠. 네. 11선 위에서 잠깐 한번 얘기를 했었고, 아마 이 음봉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21선 지지받는 거 보고 아마 여기서는 근데 좀 약간 재미가 없었죠. 자, 근데 자, 61선 이 구간 또 여기서 또 지지를 한번 더 받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61선에서 지지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한 뭐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7%. 하지만 제가 여기 중심값에서 샀기 때문에 9% 정도까지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포스코 홀딩스 흐름 같이 볼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를 좀 긴장해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코스닥 그리고 올해의 선도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도 아니고 선도주예요. 모든 시장을 이끌었던 게 에코프로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에코프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자,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온실가스 제어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 HN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90만 원이 깨졌었죠.
예, 계속해서 이제 100만 원이 깨지고 난 다음에 90만 원까지 깨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개인들의 화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2차 전지 인버스 ETF에 돈이 몰리면서 공매도가 찍어 누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조 5천억 정도가 한 3거래일 전에 이제 찍혀 있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에코프로의 그룹의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장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거고 또 신고가는 아직 뭐 먼 단계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또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에코프로가를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100번을 거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100번 정도를 올해만 거래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계속 매매를 했어요. 다 매매하고 여기 21선에서도 제가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반등을 먹었었고 자, 61선 부근에 이 구간에서도 또 매수를 해가지고 또 이 반등을 또 먹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121선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격대가 약 84만 원에서 82만 원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다. 그리고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클은 단순합니다. 이런 뭐 좀 약간 하모니 패턴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구간이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이 구간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패턴을 좀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다음 주부터 에코프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고점을 찍게 되면은 멈추지 않고 가속을 한 번씩 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여기서 한번 가속을 하죠.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가속을 합니다. 그 뜻은 고점을 찍기 전까지는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고점이 나올 때는 가속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저점을 찍을 때도 결국에는 천천히 내리다가 어느 순간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가속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점이 나올 때까지 고점이 나온 게 아니다. 저점이 나올 때까지 저점이 나온 게 아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눈치를 보고 이 종목의 저점을 어디서 공략할까 이걸 보고 있는 건데 결국 가속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팔고 싶죠. 그 손절하는 물량을 잡아먹고 올리려는 그 반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다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저와 함께 저점 같이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고 싶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7777 입력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문자로도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오늘도 공개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의 올림픽 선수가 제2의 STX, 제2의 대동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선수일까요, 해설위원님? 일단 진짜 제가 일주일에 4번을 나오다 보니까 종목을 생각보다 무슨 종목을 추천이 아니죠. 네, 아무튼 종목을 뽑는 기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집중력을 잃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좀 집중해서 오늘 또 스맥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공작기계 사업부를 모태로 시작해서 이제 머시닝 센터와 CNC 선반 이런 공작기계류 있죠.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 기업이 최근에 잘 갔던 이유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또 폐배터리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반도체 검사 장비가 있다. 이게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큰 모멘텀이 큰 핵심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죠. 결국에는 핵심은 10월 달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 기업 공개, IPO,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로봇 테마한테는 전반적으로 다 고루고루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스맥이라는 종목이 그런 테마 안에서도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대동만큼이나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맥을 조금 우선시해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원래 찐 대장들은 뭐 SPG라든지 SB 비테크, 뭐 아니면은 뭐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좀 조용히 잘 갔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패키징 공장 무인화 라인 구축,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돌입 소식에 또 이 관련주로 현재 부각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찾는 거냐? 그냥 HTS에서 이제 이 스맥이라는 종목 0700 창 있죠. 네, 그 뉴스창에서 그냥 특징주 치시면 됩니다. 그럼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로봇을 연내 양산하겠다. 그러면은 이 회사도 핵심 키워드들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 폐배터리, 그리고 로봇. 이런 게 또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년도 실적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약 1,600억의 영업이익이 117억 원을 이제 흑자전을 했어요. 간단하게 볼까요? 네, 여기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원래 이제 적자가 됐었죠. 매출액은 나왔었어요, 꾸준히 한 1,100억에서 1,300억 정도가량.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이제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0억, 110억. 근데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좋아요. 이제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가량 나오고요. 매 분기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48억, 2분기에는 72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YOY를 기록을 했었고, 뭐 그러니까 지난 분기도 이제 388%를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 대동이랑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상승에 따른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하게 양봉만 뿜어주다가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조금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올해 한 1분기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상승 랠리를 크게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동 같은 경우에는 뭐 2파동이나 3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데, 스맥은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이때 상승을 이제 1파동으로 보기는 좀 예매한 것 같고, 이 파동이 이제 새로운 파동이라고 보였을 때 파동이 좀 적다라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 같은 경우 할 때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제 뭐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하는 게 맞았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눌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파동이 좀 적게 나온 종목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요. 그래서 스맥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스윙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아가기가 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시면은 자, 여기 이게 끝이죠. 네, 이 차트가 끝인데, 자,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저점을 복사해서 여기 이 고점에 가져다 붙이면은 어떻게 됐죠? 네,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됐죠.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들 연결하고 고점들, 그리고 돌파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런 박스권, 네, 여기 박스권도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눌렸을 때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은 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차 정도 분할 매수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5,290원에서 4,7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잘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290원에 띡 들어가가지고 뭐 4,700원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노란톡방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네,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6,600원 전고점 있죠? 여기 이 부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잡겠습니다. 4,500원. 네, 여기가 이제 이 정도죠. 네, 이 구간일 텐데 4,500원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있죠. 네, 이 구간들이 조금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잘 받아서
거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스맥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은 스맥이었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에서 5,290원, 목표가 6,600원, 손절가 4,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토요일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내일 다시 한번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일정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올림픽은 토요일 11시에도 계속해서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